단돈 억 원과 1억 원, 같은 하늘 아래 당신의 옆집 사람과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단 한 번의 입금으로 갈리는 잔인한 숫자입니다. 누군가는 연말에 외제차 카탈로그를 보며 어떤 색상을 고를지 고민할 때, 누군가는 내년에도 내 책상이 무사할지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자본이 설계한 합법적 약탈이자 당신의 노력을 비웃는 잔인한 계급사회의 성적표입니다. 당신이 밤새 야근하며 깎아먹은 수명과 가족과의 시간, 그 대가가 누군가의 보너스 팁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지갑이 텅 빈 이유는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속한 판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말, 기득권이 만든 가장 추악한 기만입니다. 그들은 이미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자기들끼리 1억 원짜리 돈잔치를 벌이며 성벽 밖에 당신에겐 구조조정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짜 매트릭스 안에서 노예처럼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인한 부의 재편 법칙을 모른 채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순간 당신은 평생 남의 잔치에 밑거름이나 대주는 소모품으로 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깨어나세요. 대한민국 재계의 이 추악하고도 정교한 양극화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당신의 내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진정하고 차갑게 한번 따져봅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왜 누군가는 돈벼락을 맞고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걸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 소식 들으셨죠? 내년 초 성과급이 1인당 평균 1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억 원입니다. 누군가의 연봉이 아니라 그냥 보너스가 1억이라는 소리예요. 상상해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1억이 찍혀 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인공지능, 즉 AI라는 거대한 파도의 맨 앞줄에 서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물에게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다시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죠. 과거의 반도체가 그냥 일반적인 부품이었다면 지금의 HBM은 AI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합의했고 기존에 있던 성과급 상한선마저 철폐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벌어들인 만큼 끝도 없이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여기는 조금 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연봉의 43에서 48%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적은 건 아니죠. 억대 연봉자라면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스마트폰을 만드는 MX 부문입니다. 여기는 최대 50%까지 예고됐습니다. 반면 가전이나 네트워크 사업부는 9%에서 12% 수준에 그쳤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내가 어느 부서의 책상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내년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성과급 9%를 받는 가전 부문 직원들이 50%를 받는 반도체 부문 직원들보다 일을 덜 했을까요? 그들이 게을러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판의 법칙입니다. 자본은 당신의 성실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본이 필요로 하는 희소성에만 돈을 지불합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탄 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간을 갈라 나눠 갖는 것이고 성숙기에 접어든 가전시장에 머문 자들은 남은 부스러기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처지인 거죠. 그런데 이 돈잔치 열풍은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가 부족하다는 뉴스 자주 보시죠?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를 연결하는 변압기나 전력기기들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됐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보세요. 여기 성과급 지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급 대비 1195%입니다. 1195%. 이 회사가 만드는 초고압 변압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서로 달라고 줄을 서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노후한 전력망을 교체해야 하는 타이밍에 AI 붐까지 터지니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나듭니다. 제조업에서 이익률 20%는 정말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피와 땀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시대의 운명을 타고난 제품을 팔고 있는 셈이죠. 직원들은 말 그대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모터를 달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사양 산업 소리를 들으며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던 그곳에 다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기본급의 600%가 넘는 성과급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배를 만드는 에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거대 담론이 오가면서 조선소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거대한 도크에 불이 꺼지지 않고 용접 불꽃이 튀는 만큼 직원들의 통장도 두둑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대한민국 경제 살만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본게임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짙은 어둠, 바로 구조조정의 공포가 지배하는 곳들을 봐야 합니다. 지금 석유화학 업계의 분위기를 아십니까? 이곳은 말 그대로 초상집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차화정이라 불리며 증시를 이끌던 효자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무시무시한 공급 과잉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에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물건을 쏟아내니 우리 기업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습니다. 성과급은커녕 제발 내 책상만 빼지 마라고 기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대형 석유화학사들은 이미 인력 재배치와 희망퇴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숙련공들이 하루아침에 비효율적인 비용으로 취급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짐덩어리가 되는 과정, 정말 비정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장밋빛 미래만 꿈꾸던 배터리 공장들이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투자는 줄이고 비용은 쥐어짜고 있습니다. 연말 보상이요? 그런 건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살아남는 게 보상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명한 대비를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누군가는 1억 원의 성과급으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고 누군가는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눈물을 삼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운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성실하게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잘 만들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본은 이제 인간의 노동력 그 자체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에너지,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지능에만 압도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폭발적인 성과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 방식이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구시대적 에너지 산업은 자본의 선택지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며 헌신을 요구하던 경영진들이 업황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자르는 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경영 효율화라는 단어 뒤에는 한 가정의 생계가 박살나는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20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분야는 이제 미래가 없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뉴스에서는 옆 동네 반도체 회사가 1억 원씩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당신은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피눈물이 날 겁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양극화의 일상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격차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 설정값이 됐습니다. 부유한 산업과 가난한 산업, 돈이 넘치는 기업과 빚에 허덕이는 기업, 이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서 이제는 넘을 수 없는 성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잔인한 게임의 판 위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1억 원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며 세상을 원망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직장의 안정성이라는 신화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제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오직 평생 생존만 있을 뿐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둘째,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길목을 지켜보십시오. 이번 성과급 잔치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AI와 에너지였습니다. 셋째, 집단적 보상에 기대지 말고 개인적 권력을 키우십시오.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은 회사의 성적표일 뿐 당신의 실력이 아닙니다. 회사의 간판이 떼어졌을 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의 이 양극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자본의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언젠가 경기가 좋아지겠지 같은 막연한 희망은 독약입니다. 당신이 성벽 밖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성벽 안으로 진입하거나 자신만의 성을 쌓을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자본은 차갑고 시장은 비정합니다. 당신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지만 당신의 가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욕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온한 상식을 깨부수는 작은 균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비치는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노예의 삶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남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 경제학이었습니다.